자, 이전 추천주 간단 체크 드리는 시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어제가 25일이었고요. 목요일이었습니다. 오늘 벌써 금요일인데, 일단 미리 좀 말씀드리면 오늘은 안타깝게도 종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추천은 드리지 않을 거고요. 근데 뭐, 이럴 때, 사실 뭐, 보시다시피, 시장이 이렇게 요동 좀 많이 칠 때는, 그만큼 리스크도 좀 높아지게 되고요. 종목도 좀 안 나오게 돼요. 그럼 자연스럽게 그 리스크를 저희가 좀 충당할 수 있는 그런 또 저변도 확대가 됩니다. 예를 들어서 뭐 포트를 10개로 간다라고 쳤을 때, 최근 들어서 뭐 화요일부터는 종목이 계속 안 나오거든요. 그전엔 매일 이렇게 많이 나왔다가, 그죠?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리스크도 저희가 낮출 수 있게 되는 부분이죠. 자, 일단 2월달 최고 누적 수익 기준 1031.83%입니다. 81승 2패고요. 83개 표본, 97.59% 승률 이어갑니다. 이거는 뭐 조금 낮아질 여지는 있습니다. 네. 1월 최고 누적 수익 기준 2302.67%, 130승 7패였습니다. 137개 표본 94.8% 승률 이어갔습니다. 자, 12월 달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. 12월 달 최고 누적 수익 기준 1972.95%고요. 131승 6패입니다. 그래서 137개 표본 95.6% 승률 이어갔습니다. 자, 이 내역들은 제가 카페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.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궁금하신 점은 또 아래에 참고해 주시고, 구독, 좋아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뭐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요. 뭐 분석 필요한 종목들도 한번 보시면 있을 겁니다. 자, 해서 오늘은 뭐 추천은 아니고 기존 종목 좀 말씀드리고요. 또 이 중에 매수 가능한 놈들이 있거든요. 그런 것도 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종목들은 매수하심에 있어서 비중 진짜 조금씩 해서 많이 눌러보시길 바라겠고요. 포트를 진짜 비중 5%, 10%씩 해서 많은 종목을 좀 만들어 주시는 게 특히 개미분들 입장에서는 좋을 겁니다. 리스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충당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네,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솔직히 크게 상관은 없는데 많은 분들께서는 뭐 최근 같은 이런 시장은 또 굉장히 좀 리스크적으로 다가오실 수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레벨런싱이 좀 되기 전까지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 증시 먼저 볼게요. 증시 안 보려고 했는데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전체적으로 보시면 증시 지금 박스권 추세를 좀 이어가고 있어요. 해서 코스피를 기준으로 보게 되고요. 현재 3,000 라인 지켰습니다. 근데 심리적인 지지라인이 3,000인 거고요. 근데 실질적으로는 62평이 지금 받쳐주고 있는 이 구간 되겠습니다. 그래서 2,960, 70 정도 포인트. 그 포인트 정도만 종가 기준 지켜주면은 문제 없다라고 보여지고요. 지금 보시면은 어쨌든 횡보예요. 횡보인데 미국 증시 같은 경우 이미 고가 경신했거든요. 그죠? 뭐 오르고 내리고 해도 고가 경신했는데 한국은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러한 부분으로 좀 저희가 감안했을 때 한국은 뭐 세계적으로도 좀 저평가되어 있는 나라고 또 지금 증시적으로 봤을 때도 고가 경신이 안 나온 지 지금 한참 됐기 때문에 전망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. 지금 증시가 밀린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최근에 지금 미금리 장기 국채 기준으로 미금리가 10년채를 기준으로 해서 1.6%고요. 이렇게 나오면서 증시에 대해서 사실상 좀 회의감이 좀 들기 시작했고요.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현상을 이제 테이퍼링 현상으로 저희가 보는데, 그러니까 감아들이는 거죠. 돈을 뿌렸으니까 뿌린 만큼 돌려내는 건데, 근데 주식은 사실 또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.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안 좋죠. 안 좋아요. 금리가 올라가면 투자가 채권이나 이런 데 매력 포인트가 좀 높아지고요. 그러다 보면 주식에 굳이 투자할 필요성이 없어져요. 근데 주식은 거시적인 안목에서 저희가 살펴보게 되면은 단순히 그것만으로 설명되진 않습니다. 왜냐면 증시라는 거는 현물 지표도 동시에 반영이 됩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행 수요가 폭발하기 시작했다 라든지 아니면 뭐 코로나가 끝나가지고 국가에서 추가 부양책을 폈다라든지 하면 증시는 자연스럽게 금리만으로 영향을 받지 않고 여러 가지 다각화된 측면을 반영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. 근데
미국에서 결국에 금리를 조절하고 뭐하고 하는 사람들이 뭐 비둘기파, 뭐 매파 뭐 이렇게 말하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다 유대인들이고요. 또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 현상은 자기들이 돈 버는 현상인 거고요. 달러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동시에 증시를 끌어올리는데 역할 분담을 합니다.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증시는 뭐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고요. 여기다가 추가적인 플러스 요인을 좀 말씀을 덧붙여 드리자면 증시가 무조건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거는 일단 소비자 물가 지수는 항상 올라요. 인플레이션급은 아니더라도. 그죠? 물가 왜 오를까요? 그만큼 세상이 글로벌적으로 지속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증표고요. 또 이 말은 즉슨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비롯한 새로운 신기술 등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사회가 발전하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자동차도 지금 없고 스마트폰도 없다면 지금과 같은 증시가 나올 수도 없고 지금과 같은 동학개미 운동도 나올 수가 없죠. 네, 그런 측면들을 감안했을 때 뭐 지금은 저희가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. 예를 들어서 암호화폐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이런 거를 이제 제대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적은 게 사실이에요. 블록체인이 무슨 기술이냐? 정확히 설명을 하는 게 어렵죠. 근데 그래도 말씀이 나온 김에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블록체인은 굉장히 간단한 기술인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있고 또 B, C, D, E, F 이렇게 있다고 칠 때 기존의 화폐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이 국가에서 모든 걸 담당했죠. 여기서 화폐를 늘리기도 하고요. 통화를. 그리고 줄이기도 하고요. 뭐 이런 거를 다 했는데 지금 블록체인은 쉽게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이 사람이 뭔가 움직이면 그거를 얘랑도 같이 계약을 하게 되고요. 얘랑도. 그래서 이렇게 다 체인이 묶이게 됩니다. 블록처럼. 체인이 묶이는 현상이에요.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?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은행에 가가지고 뭐 청약 해지하려고 한다. 그럴 때 보통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혼자만 해지하면 되죠. 근데 그게 아니고 블록체인 이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이걸 해지하려고 하면은 이거와 관련돼 있는 모든 사람들 그게 뭐 1000만 명이든 몇만 명이든 비트코인 같은 2100만 개가 최종적으로 공급되게 되어 있습니다. 2100만 개를 가지고 있는 코인 관련자들이 결국에 다 동의를 해줘야 비트코인 하나를 없앨 수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익명성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다. 네,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 그거 하나 가지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. 근데 이 비트코인 제가 어쩌다 보니까 비트코인 얘기를 하고 있네요. 근데 비트코인이 1세대 암호화폐고 이더리움 같은 게 이제 2세대 암호화폐예요.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애초에 계약할 때부터 수량을 정해놨어요. 2100만 개. 이런 식으로 정해놓은 거고요. 또 이더리움이 이제 2세대, 뭐 최근에 이제 3세대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원리 방식은 똑같습니다. 원리 방식은 똑같은데 여기에 써있는 그 계약 내용이 다를 뿐이에요. 조금씩. 그거를 대략 한 3차, 4차 정도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게 CDBC예요. 너무 어렵죠. CDBC까지 가는데 이게 지금 뜨고 있는 그 가상화폐, 전자화폐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래? 그럼 블록체인 기술 그걸로 우리도 화폐를 만들어 보자. 이렇게 된 거거든요. 그렇게 해서 기존에는 저희가 뭐 이미 쓰고 있잖아요. 저희가 볼 땐 체감은 없어요. 체감 없는데 기존에 뭐 스마트페이 쓰죠. 뭐 삼성페이, 뭐 LG페이 뭐 이런 거 씁니다. 그죠? 아니면은 뭐 카카오페이.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지갑이에요, 지갑. 저희 지갑에 있는 거를 거래하는 겁니다. 뭐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. 그래도 그냥 뭐 대충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지갑으로 거래를 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디지털 화폐는 뭐냐? 지갑에 있는 그 현물 이걸로 거래를 하게 되는 거예요. 근데 저희가 거래를 할 때는 똑같습니다. 과정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뭐 티가 안 나요. 예를 들어 카카오페이로 결제하나 삼성페이로 결제하나 그리고 이번에 발행되게 되는 이제 CDBC로 결제하나 뭐 티는 안 납니다. 네. 어쨌든 뭐 그런 구조다. 네. 뭐 너무 깊게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. 그 기술 하나 가지고 지금 비트코인이 5천만 원 막 이러는 건데
그게 뭐 과연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지. 희소성이 있어서 지금 채굴이 거의 다 끝나가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희소성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건데, 과연 이게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, 뭐 리플은 뭐 500원, 비트코인은 5천만 원 그러는데, 뭐 기술력만 놓고 보면은 리플이 더 최신화된 기술력이죠. 다만 비트코인은 수량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 차이죠. 자, 그러면 이어서 저희 종목 살펴봐야 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갔어요. 그죠? 그래서 좀 끊어서 갈게요.